안녕하세요. 이민창입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내 사주에 용이 있나 입니다. 사주는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로 구성이 됩니다. 즉 천간지지는 22자입니다. 다시 말해 갑을 인묘는 목이고 병정사오는 화이고 무기 진술충미는 토이고 경신신유는 금이고 임계해자는 수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사주의 오행에서 먼저 용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용이란 그 사주의 쓰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못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사주에 목이 태왕하면 금과 토를 쓰고 금을 극하는 화와 목은 불용합니다. 사주에 화가 태왕하면 수와 금을 쓰고 토와 화는 불용합니다. 사주에 금이 태왕하면 목과 화를 쓰고 목을 극하는 금과 토는 불용합니다. 사주에 수가 태왕하면 화와 토를 쓰고 화를 극하는 수와 금을 불용합니다. 사주에 토가 태왕하면 목과 수를 쓰고 수를 극하는 토와 화는 불용합니다. 이것이 채용의 일반 원칙이지만 채용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럼 명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을묘, 기묘, 경신, 정해입니다. 연월에 목이 아주 태왕하고 을목이 투관하여 목이 이 사주의 가장 왕한 오행이 되겠습니다. 즉 왕한 오행은 체가 되고 이 목을 극하는 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이 이 사주의 용신이 되고 금을 생해주는 토와 금이 생하는 수는 이 사주의 용이 되고 또 이 용을 극하는 화와 목은 이 사주의 불용이 되고 기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는 일반적인 채용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 명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을묘년 기묘월 을묘일 정축시. 이 사주는 역시 마찬가지로 묘년, 묘월, 묘일에서 을목이 영과 일에 투관해서 아주 목이 태왕합니다. 그래서 금을 찾는데 이 사주는 금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금이 없으면은 토를 찾는데 토는 기토가 살지에서 있고 완전 극으로 포위되어서 이 기토는 힘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축토 또한 축과 묘 사이에는 인이 공엽되어서 귀삼합이 되므로 축인묘는 이 축토는 묘목에게 완전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토는 작용을 정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토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전되어 목을 따르는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용신은 목이 되고 목을 생해주는 수와 목이 생하는 화, 수목화가 이 사주의 용이 되고 이 목을 극하는 금과 토는 이 사주의 불용이 되고 기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윤스테이에 나오는 윤여정씨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는 75세고요. 사주는 정해년, 병오월, 기사일, 심리시에 해당합니다. 이 사주는 화가 왕하여 수를 찾습니다. 해수가 연지에 있으나 고림무원으로 암합이 되고 생해주는 금이었기 때문에 수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를 생하는 금을 찾게 되는데 신금은 기토의 생을 받고 사중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신금이 이 사주의 용신이 됩니다. 따라서 용신인 금을 생하는 습토와
토금수가 이 사주의 용이 되고 희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특징은 화가 아주 태왕합니다. 화는 이 사주의 인성에 해당합니다. 인성이 많으면은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생각은 많으나 활동성이 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수하고 순진하여 남에게 잘 속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장점은 남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안함이 과하면은 남자는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성이 과하여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손발이 되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금을 쓰는 사주이고 바로 식상을 쓰기 때문에 예술인, 연예인, 방송인으로서 아주 적합한 사주입니다. 식상을 용하면은 식상인 금운에 크게 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주는 관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인연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세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3년부터 시작되는 무신대운은 용의 운입니다. 그래서 66년도 병원년에 탤런트가 되는 것입니다. 병화는 병신합으로 작동이 정지되어 흉함이 사라지고 오화는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난한 운입니다. 대운이 좋으니 공채 탤런트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무신대운 기운년에는 대운과 세운이 용신운에 해당하기 때문에 드라마 장희빈에서 열연으로 흑의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71년도 신해년 역시 무신대운 신해년이기 때문에 용의 운입니다. 그래서 71년도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인성이 많은 사람은 대체로 상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73년도부터 시작되는 기유대운 역시 금으로서 용신대운입니다. 74년 기유대운 갑인년에 갑은 이 사주의 관에 해당됩니다. 관성이기 때문에 남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74년 갑인년에 남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운은 좋지만 세운은 좋은 운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은 불행을 잉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갑인년에 조영남 씨와 결혼을 하여 한 13년간 살다가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83년부터 시작되는 경술대운은 역시 금운이나 술토는 불용에 해당합니다. 술토는 오술 화국을 이루고 술미 형사를 동하게 하기 때문에 습토 생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술토는 흉한 운입니다. 즉 기lun이 상반되는 대운입니다. 그래서 경술대운 개해년에 이혼을 하였던 것입니다. 개해는 일주와 천극지충 반음을 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매우 복잡하게 꼬여들기 때문에 결국 이혼을 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사해충으로 해중의 간목관성이 투철하면은 대운의 상관, 경관으로 간목관성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되는 개축대운은 바로 토금수에 해당하는 용의 운입니다. 특히 2017년 정유년은 원국의 사화와 사유축금국을 이루어 용신을 도우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윤식당으로 아주 대박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경자년에는
역시 용의 운이기 때문에 영화제에서 이관왕의 수상을 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개축대운 신축년이기 때문에 사축 궁극으로 용신을 도우기 때문에 올해 시작한 윤스테이가 아주 크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